안녕하세요. 박다영입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 꽁꽁 얼어 있는 상황에서요. 이제 몇 가지 정책들이 나왔죠. 아무래도 이 부동산 움직임이 너무 없다는 것은 또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낳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사하고 싶은 사람들,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기회를 주고자 몇 가지 정책들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제 세종시에 집을 사고 싶다. 내가 이제 결혼을 해서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보통은 이제 전세로 많이 시작들 하시지만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열심히 일해서 어떤 여력이 되니까 차라리 매수를 하겠다 하는 분들, 또는 지금 우리 집값도 떨어졌지만 또 내가 갈아타고 싶은 집값도 떨어졌으니 이 기회에 조금 큰 평수로 또는 내가 조금 더 편리한 지역으로 갈아타기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 모두 아마 이제 움직일 시점을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좀 금리가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런 그 금리에 대한 불안감을 조금 덜어주고자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새로 구입을 하시거나 또는 갈아타기를 하시거나 하실 수 있도록 좀 길을 열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 금리가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뭐 대출 금리가 7%대다, 곧 8%대를 넘는다, 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매수하기를 좀 꺼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연끌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매수를 하셨는데 변동금리로 적용을 해놓다 보니까 지금 대출 이자가 뭐 너무너무 많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생활비를 엄청나게 줄여야 되는 그런 고통을 안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대출을 이렇게 대출 갈아타기를 하시는 거죠. 비싼 금리의 대출에서 지금 요 특례 보금자리 론으로 갈아타기를 해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이자를 내시다가 이제 다시 금리가 낮아졌다. 지금 이 특례 보금자리 론으로 받는 금리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출을 다시 받을 수 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다시 좀 더 저렴한 대출로 갈아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으실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전세가 또 잘 안 나가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전세금을 내어줘야 되는 그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대출로 받아서 전세금을 내어주고 내가 직접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다시 다른 전세를 넣을 수도 있고 뭐 요렇게도 좀 하실 수 있게 요런 대책이 나온 것 같아요. 세종시에 주택 마련하고 싶으셨던 분들, 딴 지역에 계시다가 세종시로 이제 갈아타기로 들어오실 분들, 잘 활용하시면 그래도 내 집 마련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소식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에서 1월 12일에 발표된 보도자료입니다. 1월 30일부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합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4%대에서 고정금리로 모기지론 공급을 하겠다. 그래서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네, 주요 내용을 보시면 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의 일반형 안심전환 대출, 적격 대출을 통한 특례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그래도 지금처럼 금리가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죠. 대상 주택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그러니까 9억까지 되는 거예요. 네, 9억 이하인 차주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LTV나 DTI 한도 안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세종시의 경우 지금 LTV는 70% 적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DSR을 적용하기 때문에 다른 대출이 많으면 대출을 받기가 좀 힘들다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DSR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DTI 한도도 지금 적용을 하는데요. DTI는 내 연봉에 대해서 얼마까지 대출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DTI는 내 연봉이 얼마냐? 내 연봉이 뭐 한 4천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해서 DTI 60%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4천만 원에 대한 60%에서 2,400만 원이 되죠. 그러면 그
1년에 2,400만 원으로 내가 갚을 수 있다.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다. 요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30년을 기준으로 내가 대출을 받으면 30년 상환으로 대출을 받게 되면 2,400만 원을 30년 동안 갚는다. 이렇게 하면 거의 7억 2천 이렇게 되니까 그 DTI 한도, 그 다음에 LTV 한도, 그 둘 중에서 이제 적은 쪽으로 해서 해주는 거니까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한도 금액은 5억까지. 네, 만약에 한 7억 정도 되는 집을 매수하겠다 그러면 4억대 정도 대출될 텐데, 이 DTI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30년을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내가 연봉이 적어서 이게 좀 모자른다 그러면 이 대출 상환 기한을 40년 이렇게 늘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좀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중 주담대보다 낮은 금리를 1월 말부터 적용합니다. 주택가격 6억 이하, 부부 합산소득 1억 이하는 약 4.65%에서 4.95% 정도 되는 요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요. 주택가격이 6억을 초과하고 또는 소득이 1억을 초과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4.75에서 5.05% 정도로 금리를 적용하겠다. 근데 사실 이 금리도 높은 금리죠. 우리가 한 2, 3년 전에 금리가 낮을 때는 2%, 2%대에서 대출을 받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한 2배 정도 되는 대출 금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금리도 낮은 금리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지금 7%대, 6%, 7%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 비해서는 그래도 고정금리니까 또 계속 금리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고정금리로 내가 갚을 능력이 되는지는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또 차주 특성별로 좀 우대 차감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뒤에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되 시장금리 상황이나 주금공, 주택금융공사인가요? 가용 재원을 감안해서 필요시 조정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보겠습니다. 시장 금리가 상승돼서 대출 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졌죠. 그래서 서민 실수요자 이자 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또 금리 상승기에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겠다.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이 대출 금리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대출 금리 변동 위험 경감 자꾸 올라가니까 또 그것도 내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하고 빌렸는데 대출 금리가 자꾸 올라가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계부채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정책을 마련했다 하는 것 같아요. 주요 내용은요.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 주택 대상이고요. 근데 이 9억 원 이하는 내가 거래하는 금액이 9억 원이 아니고 KB 시세를 제일 먼저 봅니다. 그럼 KB 시세는 어디서 보냐? 네, 여기가 이제 KB 시세를 보는 리브 부동산이에요. 리브 부동산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종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번에 8억 5천에 낙찰된 새뜸마을 9단지 예미지 아파트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새뜸마을 9단지 시세가 나오죠. 평형별로 이렇게 평형별로 나옵니다. 이번에 경매가 나왔던 것이 이 144 타입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시세가 KB 시세에 12억으로 나오네요. 최근 실거래가도 12억으로 나왔고요. 그러니까 12억, KB 시세가 12억인 그 주택을 8억 5천에 낙찰을 받으셨네요. 잘 받으신 것 같죠? 자, 그런데 지금 이 KB 시세보다 실거래가가 더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9억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적용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래하는 금액이 9억 이하라고 해도 KB 시세가 9억이 넘으면 대출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웬만하면 지금 9억 이하로 가능한데 이렇게 지금 큰 평수 특히 세롬동 같은 경우에 많이 적용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늘 집 보고 가신 분이 계신데 새뜸마을 11단지에 그 38평형 보고 가셨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보금자리론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깎아주세요. 이게 9억 이하로 계약을 하면 제가 이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대출을 과연 받을 수 있느냐? 내가 8억 9,99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이 KB 시세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말 11단지에 요 99A 타입 KB 시세가 지금 11억 2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집을 8억 9,990만 원에 쓴다 하더라도 KB 시세가 9억을 넘기 때문에 얘는 대출이 안 될, 특례 보금자리론으로는 대출이 안 될 가능성이 높죠. 네, 다른 대출 알아보시면 되고, 이제 그럴 때는 DSR 같은 건 적용이 되겠죠. 그리고 다른 곳 한 곳 더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광고하고 있는 곳 중에 대평동 해들마을 6단지에 그 강변 라인 9억 8천 나와 있는 곳 매물이 있습니다. 네, 여기 해들마을 6단지 이편한 세상 리버파크 아파트네요. 자, 이 댁 같은 경우에 여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9억 정도로 뭐 계약을 쓴다. 9억까지는 그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되니까요. 그럼 9억에 계약을 쓴다 했을 때 가능할까? 이렇게 봤더니 네, 여기는 보니까 KB 시세가 9억이에요. 최근 실거래가 7억 2천까지 떴지만 아직은 이게 반영이 안 됐네요. 그래서 이제 9억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9억이 되니까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KB 시세를 제일 먼저 보고요. KB 시세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 부동산 원 시세를 보게 되는데 세종시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이렇게 KB 시세가 뜰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대출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6억이 넘는지 안 넘는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소득 기준이 있었는데 기존에는 7천만 원 이하 소득이어야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줬어요. 근데 이 소득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우대 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소득 자료 증빙을 넣으면 또 우대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자, 이 용도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세 가지 용도가 가능합니다. 일단 주택을 구입하는 구입 용도. 구입 용도는요. 무주택자가 1주택 살 때도 가능하고 1주택자가 갈아타기 하느라고 주택 구입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 상환 용도. 지금 기존에 대출을 받아놨는데 그 대출 금리가 너무 높아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하고 4%대로 계속 내다가 또 금리가 낮아지면 다시 다른 대출로 또 갈아타고 하더라도 이쪽 모두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이 해주겠다. 뭐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보전 용도 임차인을 내보내야 될 때 그 보증금 반환으로 또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택수는 일단 무주택자 가능하다고 했죠. 그리고 1주택자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냥 1주택을 계속 유지할 때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아까처럼 갈아타기를 하려고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될 수 있죠. 이제 그럴 때는 처분 조건, 2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지원 내용은요, 최대 5억 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는 70% 적용하고요. 생애 최초일 때는 80% 적용됩니다. 자, 아파트가 아닌 경우에, 세종시는 거의 지금 아파트지만 단독주택 있잖아요. 단독주택인 경우는 5%를 차감해요. 그러니까 70%가 아니라 65%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규제지역은 10%를 추가 차감한다고 했는데 세종시는 이제 이미 규제지역에서 해제돼서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DTI는 최대 60% 적용을 해요. 아까 DTI 말씀드렸죠. 내 연봉의 60%에 대해서 30년 상환이냐, 뭐 40년 상환이냐 이렇게 해서 금액을 측정하게 되고요. DSR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있는데 40년, 50년까지도 만기 기한을 길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DTI가 엄청 크게 늘어나겠죠? 이때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기를 50년 잡아놨는데 뭐 저같이 이제 50대인 사람이 50년을 만기 기한을 잡는다는 게 약간 어불성설이죠. 100세 넘어까지 내가 일을 하면서 이걸 계속 갚을 것이다 이렇게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40년 상환은요.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가능하고요. 이제 50년 상환인 경우에는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 34세라고 하더라도 50년, 만기 50년으로 계속 갚아나가려고 하면 84세까지 살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긴 한데, 사실 한 집에서 40년, 50년 뭐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니까 이제 중간에 파시기도 하고 또 뭐 재건축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네, 금리는요, 대출 기본금리 아까 말한 우대형이 있고 일반형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대금리가 최대 90bp까지 이게 뭐 베이시스 포인트 뭐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우대금리가 적용될 경우에 3.75에서 4.05%까지 대출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어떤 곳들이 이제 우대금리가 되냐면, 전자약정 및 등기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게 있고, 또 저소득 청년일 때 우대가 되는 게 있고, 사회적 배려층, 한부모 가정, 뭐 장애인, 다문화, 다자녀, 뭐 이제 요런 곳들이네요. 그리고 신혼가구, 신혼 보통 결혼하고 7년 이내죠. 그리고 이제 미분양 주택인 경우에도 우대금리가 적용되네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용돼서 최대 80bp의 우대금리 요거 중복으로 해서 90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습니다. 기존 주담대를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없고요. 추후에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이 중도 상환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요게 좀 좋은 부분 같아요. 지원 규모는 39.6조 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신청 방법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출 금액은요, LTV 적용 금액과 대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죠. 그래서 5억 원 아파트의 경우 5억 원에 LTV 70% 적용하면 3억 5천 대출되고, 대출 한도는 5억 원이지만 3억 5천 대출이 되고요. 8억 원인 경우에는 LTV는 5억 6천이지만 대출 한도가 5억이기 때문에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1주택 유지 조건이 있네요. 대출 기간 동안 1주택을 유지하는 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요거 신청하지 말고 다른 대출을 알아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추가 주택 취득 여부를 매년 점검을 할 거래요. 네. 그리고 추가 주택 취득자가 처분 기한 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기한 이익 상실 처리 및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을 제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안에 이걸 다 갚아야 되고 뭐 이제 그렇게 하겠죠. 자, 대출을 받으실 때 대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잔금 일자를 적어도 30일 이후 한 달 넘게 좀 받아두시고 계약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만약에 그 잔금일까지 대출이 안 나와서 이거 잘못하면 좀 계약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과 특례 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었네요. 두 상품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지원 요건이 주택가격 5억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는 게 디딤돌 대출이죠. 이 디딤돌 대출은요, 대출 금리가 더 낮아요. 그런데 그 한도 금액이 이렇게 5억까지 되지가 않죠. 그래서 일단 디딤돌 대출로 가능한 뭐 3억 원, 2억 5천 뭐 요만큼 받아놓고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받아서 대출이 가능하겠네요. 네, 그리고 아까 주택가격 판단 기준은 KB 시세가 1순위고요. 그 다음이 한국부동산원 시세. 그것도 없으면 이제 아파트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이런 것들 또는 뭐 분양가 다 나오는데 아파트가 아닌 경우 있죠. 뭐 우리 다세대 주택, 빌라나 뭐 연립주택 이런 것들은 금액이 잘 판단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럴 때 주택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 순으로 그 금액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피스텔이나 생활용 숙박시설 등은 안 됩니다. 요 특례 보금자리로는 받을 수 없어요. 대출 실행 후에 추가로 주택 구입하면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상환해야 하며 하지 않은 경우 기한 이익 상실 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불가된다. 소득 요건은
본인 차주 소득 증빙만으로 대출 이용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우대를 받아야 될 때 부부 합산 뭐 얼마 이하면 좀 우대 금리를 받을 수 있죠. 그런 경우에는 모두 소득 증빙 제출을 해야 합니다. 네, 아까도 한번 나왔지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80%까지 LTV가 적용되고요. 매월 기본 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 신청 시점과 실행 시점 금리가 다를 경우에 이게 지금 자꾸 금리가 이제 변화하다 보니까 내가 대출을 신청했을 때부터 30일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30일이 지났는데 대출 금리가 조금 더 올랐어요. 내지는 대출 금리가 좀 내렸어요. 자, 이랬을 때는 어떤 걸 적용하느냐 했을 때 둘 중에 낮은 쪽 금리를 적용해 준다. 이렇게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네요. 우대금리는 대출 신청일 기준이고요. 주택 가격은 대출 승인일 기준으로 주택이 뭐 9억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뭐 6억 원이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내가 대출 받을 때는 KB 시세가 뭐 6억 5천이었는데 대출을 받고 좀 시간이 지난 후에 6억 원 이하로 내려갔다 계속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우대금리 해주냐 했더니 그건 안 된대요. 대출을 받는 시점에서 적용된다고 해요. 그리고 체증식 상환 방식 가능한가 이렇게 물었는데요. 체증식 상환 방식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회 초년생이라서 월급이 적지만 앞으로 뭐 30년, 40년 계속 일을 할 거면 이제 월급이 점점 늘어나겠죠.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조금씩 내고 나중에 갈수록 많이 갚아가는 요 방식이 가능한가 물었더니 40년 미만 차주는 체증식 상환 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 시에는 체증식 상환 방식을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이나 적격 대출 등 모든 정책 모기지로 나온 상품 대출들에 대해서는 상환용으로 특례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 대출 잔액 이상으로 대환 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가 했더니 상환 용도의 특례 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이상은 대출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되는지 아까 앞에 나왔죠? 대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존 대출 상환의 중도 상환 수수료는 모두 면제된다. 단 디딤돌 대출은 제외다.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타 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 상환 수수료는 면제된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떨어지면 다른 대출로 다시 갈아타서 이거를 갚아버려라. 이렇게 되네요. 자, 이렇게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이 좀 여러분들의 그 불안감을 안정시켜서 내가 그럼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일 문제는 자꾸 금리가 올라가서 내가 지금 이만큼 대출 받아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대출을 받았는데 금리가 계속 자꾸 올라가게 되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느 지점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서 대출을 못 받는 분들 계시죠. 근데 여기에 이제 4점 몇 프로 뭐 이렇게 딱 고정이 돼버리면 내가 수입이 얼마니까 한 달에 얼마는 갚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니까 좀 안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게다가 나중에 금리가 떨어지면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낮은 대출로 다시 갈아탈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방법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종시에도 지금 좀 하나씩 괜찮은 집이 좀 급매로 나오는 것이 있죠. 오늘도 저희가 이제 고객님한테 소개해 드렸던 댁이 종촌동이었는데요. 아주 뷰가 정말 잘 나오는 이 천변부 멀리까지 나오는 그 댁이 금액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나와서 좀 안내를 해 드렸었어요. 거의 뭐 5구 타입 금액으로 이제 84 타입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이제 주택을 구입할 준비가 되신 분들은 나온 집들 중에 좋은 집들 이렇게 좀 고르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주택 구입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반가운 소식 중에 하나는 그 일시적 2주택 우리가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2년이었어요. 세종시가 얼마 전까지는 조정대상 지역이었고 투기과열 지역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 안에 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주택을 샀을 때 뭐 이 종전주택을 2년 안에
매도해야 된다. 뭐 요런 기간들에 걸려 있으셨던 분들.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팔아야 될 시점이 뭐 한 달밖에 안 남았다. 뭐 이렇게 되셨던 분들이 지금 이 기간을 3년으로 늘려줬습니다. 1월 12일 이후에 양도하는 모든 주택에 대해서 그걸 3년으로 해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처분할 수 있는 기간이 늘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처분하고 싶어도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수하시려는 분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다들 아주 바들바들 떨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 그걸 1년 더 연장해 주는 그 대책도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종전주택을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종시에 집을 파셔야 되는 분들도 또 사셔야 되는 분들도 이런 정책 잘 활용하셔서 큰 불이익 당하지 않게 그렇게 다 잘 처분하고 또 잘 매수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미스터홈즈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주택 팔고 사고 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미스터홈즈 세종센터 부동산 호스트 박다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